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9월달 S모가 지금 이제 개최 D-16일 정도 남았죠. 자, 주가는 45,000원이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전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0.07% 거의 뭐 강보합세의 흐름 정도의 흐름이 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345원 50.5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서요. 자, 외국인들이 오후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선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순매수. 자, 기관들은 정권사가 조금 이제 코스닥에 매수했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의 흐름들이 나왔죠. 자, HLB 관련 흐름에서 5장에 이제 43,450원까지 좀 밀렸습니다만, 시간에서는 한 450원 정도 올라와서 1%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45,000원 라인에서 좀 등락들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만, 일단 음봉이 좀 나왔던 흐름이고요. 이 기사들 오해 나왔던 부분들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 HLB가 이제 이번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용이 3,200억대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닌 병용 관련되는 부분과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승인과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준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시설 투자 쪽에 HLB 그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있죠. 이제 기존의 FA가 2020년부터 이제 준비했던 둔곡 이제 이 공장 신설 재시동을 건다. 이것도 당장이 내년은 아니고, 이후부터 이제 벌어지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설계 계약을 하고요. 6월 달에 이제 착공을 진행해 가지고 내후년 이제 6월달에 이제 공장이 준공될 어떤 예정입니다. 그래서 FA가 2020년도에 이제 대전시 이제 유성구 이 대덕 R&D 이제 특구에 위치한 이제 부지에다가 57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자금력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유중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공장 신축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FA가 이제 HLB 입장에서는 전체 지금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거의 한 80~90%를 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이제 자본을 이제 투입하면 바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에 바로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투자죠.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공식 출범하자 1분기에 590억, 2분기에도 한 484억 정도가 나와서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수혜로 받았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 이제 소독용 알코올 수압 관련되는 의약 외품,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 외에도 향후에 이제 체외 진단기기까지 제조업체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면 이 엔데믹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이 어떤 일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매출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이 300억 정도를 들여서 둔곡 신공장 건립을 뭐 재추진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실적단에서,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에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A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년 동안에 지금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이후에 어떤 엔데믹에도 어떤 대비를 하는 어떤 부분과 코로나19 외의 사업도 지금 확장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을 계속 이제 확보해 나가는 어떤 전략들을 헬스케어 사업 부분들이 지금 하면서 기존의 이제 약품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탄탄한 어떤 이제 밑바탕에서 이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300억대의 자금은 3,256억의 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유중에서 이제 신공장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실적에는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그림 이제 빅피처의 상황에 본다면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HLB가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363억 정도를 냈기 때문에 FA 인수할 때 들어갔던 한 1,000억 원의 자금은 내년도까지 하면 충분히 이제 회수가 다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인수 당시에 이제 한 570억의 이제 BW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400억대의 이제 현금을 지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지금 363억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투자 자금 대비해서 효과를 HLB 그룹 전체에서는 이제 효과를 뭐 본 어떤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LB 글로벌 관련해서 자회사 HLB 생활건강에 이제 엘리코사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강기능식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음료사업부의 콤부차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이제 방어력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HLB와 마찬가지로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향후에 이제 매출의 어떤 탄탄한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콤부차 결 바이오움 미스트 관련해서 누적적으로 뭐 50만 명 돌파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장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아침에 어떤 이제 약세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5장에 좀 이제 1.56까지 빠졌죠. 그래서 코스닥 전체의 어떤 흐름들도 그래 갔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도 보면 5장에 좀 더 밀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오전장 같은 경우는 45,000원의 어떤 저항대가 5장에 이제 이 부분들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밀려버리면서 마치는 시점에서도 이제 한 2시, 3시에도 거래량이 좀 나와서 이제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전장보다는 다르게 오장에서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에도 한 450원 정도 올라서 1% 반등이 나왔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간여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는 조금 줄어서 6.97% 정도 차지했고, 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어떤 양봉의 어떤 되돌림이 지금 캔들상으로는 살짝 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양봉의 어떤 준하는 어떤 시점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중의 어떤 부담 부분을 45,000원이냐 4만원이냐 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45,000원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흐름인데, 시장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달러의 강세 흐름에 수급이 또 이제 견조하지 못해서 어제 오늘은 이틀 연속 좀 원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 평선 같은 경우에는 하향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ADX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면서 이 추세의 어떤 강도들은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떨어질 때도 추세가 약했고,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올 때도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아니고 이틀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한 플랫형한 어떤 이제 추세 구간에 좀 들어가는 어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격이 좀 등락이 좁은 흐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수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중요할 거고요. 일봉상에서 지금 이제 5일 동안의 파라볼릭자가 지금 좀 바뀌어 있는 흐름이고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볼린저 밴드는 추세도 나타나고 변동성을 같이 이제 포함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파라볼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성이라든지 추세선을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입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있었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고, 볼린저 밴드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하향인데요. 그 폭을 가지고 이제 변동성의 폭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폭 자체가 지금은 일정한 어떤 밴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 자체가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심선 21선에서
예, 등락이 좀 작아져 있는 상태고,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윗단의 어떤 상단을 뚫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하단을 뚫고 내려간 거 아니니까 추세 상태도 지금 플랫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보는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런 어떤 판단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요 어떤 행보 기간들을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내느냐, 아니면 이 구간들을 계속 이제 S목까지 가느냐. 그래서 그 가격이 45,000원이 위에 있어야 사실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추세가 열리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45,000원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제 4만원으로 간다면 이 유중의 어떤 부담감과 이제 기대감이 주니까 최소한 이제 45,000원에서 등락을 하면서 옆으로 가든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6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2주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나올지, 가격 흐름에서는 45,000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내일도 오늘 연봉이 시가죠. 45,000원대를 회복하는지 흐름을 반드시 좀 확인하는 흐름으로 내일 또 확인하는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